마약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들끼리 이제 마약을 하거나 이런 남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하이 소사이어티 문제가 그 안에서의 그 난잡한 성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난잡한 성에 있어서 구입하는 자들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피해 입는 절대 다수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피해 입었을 때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안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나 아니면 착취나 심지어는 뭐 살해당한다던가 이런 옛날 마피아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을 탐정이 조사했다 그러면 최대한 가지고 있는 정보 수집해가지고 수사기관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수사기관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극 중에서 탐정 말로를 보면 클레어에 비해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매력적인 부분도 있어요. 네. 특히 말로가 클레어의 대저택으로 찾아갔을 때 클레어의 남편이 말로를 보자마자 무례하게 욕을 하면서 가는데도 같이 화를 내거나 감정의 동요 전혀 없이 저를 많이 반겨주는군요 하고 위트 있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탐정으로서 꼭 갖춰야 할 성정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 교수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영화 볼 때는 그 남편이 클레어하고 바람 피는 거 아니냐, 저 잘생긴 탐정이. 이거죠. 네. 저는 그 영화 때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로 입장에서는 난 억울해요 하고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처음 본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모욕적으로 하는데. 근데 항상 그 평정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네. 조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뭔가 조사를 할 때는 기본 원칙이 어떠한 그 심리적 공격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즉 내가 평정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걸로 보여야지 상대방하고 수싸움에서 이긴다고 하거든요. 말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FM이고요. 저는 이 사람이 탐정 업무를 많이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캐릭터 자체가 형사 업무를 오래 했고 그 과정에서 지쳐가지고 나 이제 범죄 수사, 뭐 살인 사건 이런 거 조사 그만할래 이러서 뛰쳐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나오는 냉정함이 아닐까.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자신만의 방법을 또 찾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평정심 유지, 여기 말로 같이 공격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 평정심 유지는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들도 뭐 화를 잘 내는 선배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죠. 초보 탐정분들은 또 화를 잘 내는 선배들이 있을 수 있기 있어요.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때 교수님께서 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만의 대처법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냥 하는 원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한테 막 되지도 않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쩌라고라는 이 원칙이 뭐냐면 난 그걸 해결할 수는 없어. 근데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저를 좀 합리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한테 도발하고 일을 지시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너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자문자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탐정님뿐만 아니라 제가 일반인들 교육할 때도 말씀드리거든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제일 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냥 넘겨버리는 게 제일 좋은. 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인격적인 모욕이나 인간적인 어떤 비난이나 힐난을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못돼 먹은 탐정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시라기보다는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라고 그냥 넘기시는 게 탐정한테 좋을 것 같아요. 후배 탐정으로서 그냥 후배로서 또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어쩌라고? 또 하고서 어쩌라고 네, 하잖아. 그냥 넘기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저도. 뭐 맞아.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저도 한번 써먹어 볼게요. 어쩌라고. 되게 교수님. 좋아요. 되게 좋아요. 교수님께 써도 돼요? 써도 돼. 네, 알겠습니다. 탐정 말로가 나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영화 속에서 액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탐정이라면 무술을 하는 게 이 업무에 도움이 꽤 많이 될까요? 기본으로는 장착해야 돼요. 기본으로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공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공격이 올 수 있으면 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또 하나는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쪽이 이제 뭐 범죄 관련된 거나 불법행위 관련된 걸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탐정 교육기관의 협회에서 그 호신술 있잖아요. 이건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1대1로 대면했을 때 자기 방어하는 거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뭐 이 영화 말로 영화에서는 액션이 좀 화려하게 나오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는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여성 탐정님들도 활동하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받은 전기 충격기나 가스 분사기 있잖아요. 이런 걸 무장하고 다니셔요. 혹시라도 위협당하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도망가는 법도 알려줘요.
어떻게 도망가요? 36개라고 아시잖아요. 그 실제 있어요, 그게. 예, 36개가 또 도망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36개도 군대에서 전술 전력 중에 하나예요. 잘 도망가는 것도 그 정도예요? 아, 실제 용어예요. 36개 어, 자체가. 36개 주랭랑이 아예. 예, 주랭랑이라고 그러는데 어. 그게 이제 잘 피하는 방법이에요. 예, 굳이 뭐 충돌을 안 일으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약간의 무술을 할 줄 아는 것도 네, 도움이 네, 된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코바다 클럽에 코바닥이 대해서 나오죠. 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니코로 위장한 사람이 차 사고를 당했던 곳은 바로 1% 부유층들의 환락가 코바다 클럽 앞이었는데요. 죽음을 위장한 데 있어서 코바다 클럽을 조사하려고 하지만 경찰 및 탈리우드의 거물들과 유착 관계가 있는 클럽의 총책임자는 탐정 말로를 무시합니다. 만약 이렇게 탐정 일을 하다가 경찰과의 유착이나 배후에 큰 조직이 연결돼 있을 때 탐정으로서는 사실 좀 기로에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히죠, 예. 이게 밝혀내자니 너무 큰 일에 밥 담그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모른 척 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탐정 교육이 되나요? 네, 윤리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윤리교육, 그래서 네. 당신이 조사하다가 범죄 상황이라고 인지가 되면 그 즉시 해당 관할 조사기관에 신고 내지는 제보하라고 반드시 가르쳐요. 이거는 탐정윤리 기본 원칙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지 않고 덮어버리면 탐정이 불법을 보고 그걸 신고 안 한다? 그럼 탐정은 나쁜 사람이죠. 그쵸. 그리고 그 존재가 왜 필요해요? 좋은 일 하겠다고 이 직업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반드시 당신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범죄 사건인 경우에는 일단 사건을 계속 조사할 수도 있어요. 조사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범죄 과정이라고 너무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유불문하고 수사기관에다가 제보하거나 신고하라고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코바다 클럽 같은 경우는 우리로 하면 옛날에 버닝썬 사건 같이 막 큰 사건이잖아요. 네, 저도 보면서 버닝썬 네, 사건이 네.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큰 어떤 권력 구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집단과 관련된 어떤 커넥션이다. 이런 경우는 탐정이 제보하는 경우에 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있거든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신고하면 심한 경우에는 경찰 경호까지 붙여주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탄 없이 그냥 바로 신고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이 말로 입장에서도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내가 저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했지만 이 사람의 캐릭터 성정을 놓고 봤을 때는 에이 몰라 다 폭파시켜야지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 사람이라면. 좀 의리감에 예. 사로잡혀서 그랬을 것 같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그 각 국가별로 상류 클럽 있잖아요. 하이 네.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네. 그들만의 리그인 이제 클럽들이 좀 있는데 뭐 영화에도 우리나라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는 이제 마약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들끼리 이제 마약을 하거나 이런 남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하이 소사이어티 문제가 그 안에서의 그 난잡한 성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난잡한 성에 있어서 구입하는 자들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피해 입는 절대 다수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피해 입었을 때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안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나 아니면 착취나 심지어는 뭐 살해당한다던가 이런 옛날 마피아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을 탐정이 조사했다 그러면 최대한 가지고 있는 정보 수집해가지고 수사기관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수사기관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사기관을 못 믿으면? 네. 언론에 제보하면 돼요. 네. 예, 일부러 사건을 더 키워가지고. 네, 기사로 나오면.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구나. 예. 만약에 이 탐정분이 이런 사건들을 묵인하게 되면 나중에 사건들이 드러났을 때 방관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쉽게 상황을 얘기하면 봐야 내가 봤는데 이거를 내가 그 방조라는 것을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구경만 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봤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이걸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냐에 대한 거는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을 마주치면은 신고를 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또 언론을 이용해서 이슈화를 시키거나 네. 두 가지 방법이 예,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말로는 니코의 위장 죽음을 알게 된 이후 스튜디오 사장, 영화배우, 클럽 소유주와 멕시코 마야광 등 할리우드의 거물들과 차례로 엮이면서 대도시가 품은 검은 그림자와 가까워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니코를 찾는 건 클레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약 유통책으로 이용하던 갱스터 루 핸드릭스까지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니코를 찾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가 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레나란 여자를 추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갱스터 루 핸드릭스는 말로에게 니코를 찾는 대가로 $1,000를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말로는 루 핸드릭스가 불법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거절했지만 이 불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중 의뢰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중 의뢰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 대상이 하나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컵을 찾아요. 네.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컵을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B라는 사람이 당신 탐정 이거 컵 찾고 있지 그래. 네 그랬더니 나도 그러면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찾아줘. 네. 그럼 완전 목적 이득. 대상은 하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찾는 컵에 대한 목적과 이 사람이 찾는 컵에 대한 목적물은 아직은 틀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컵을 찾아갖고 보상받을까 받을 수는 있지만 이쪽 B라는 사람은 이 컵을 찾아서 깨부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되는 의뢰인, 즉 목적물 하나를 대상으로 추가되는 의뢰인은 악성일 경우가 많아요. 목적이 나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 입장에서도 찾는 대상자가 같지만 더 큰 돈을 제한한 갱스터, 물론 갱스터라는 걸 떠나서도 추가적으로 와서 나도 찾고자 하니까 같이 도와줘 하는 경우에는 이쪽은 무시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법 쪽에서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 명을 대해서 소송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따로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두 의뢰인한테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의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들끼리 비용을 반반 부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아예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의 목적이 그쵸.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두 번째 사람한테 이중 계약을 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이중 의뢰는 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실제 다른데 그 한 명이 이제 사기를 좀 비슷하게 쳤나 봐요. 그래서 돈을 떼먹고 도망갔는데 5명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네. 근데 액수가 다 틀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이 한 명을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한 명 거는 물어줄 돈이 있다는 소문이 난 거라. 그러면 찾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탐정이 추적을 하는데 의뢰인들이 얘를 찾으면 나한테 먼저 알려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왜 자기가 돈을 그럴 수 먼저 있죠. 받아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계약한 사람, 우선순위 계약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아, 계약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돈 상관없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말로 같은 경우 되게 거액의 네.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탐정으로서 사실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경우를 또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사례로 많이 들었어요. 탐정들하고 인터뷰하다 보면. 근데 대다수 탐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가 다 많대요. 네. 의뢰인이 터무니없이 큰 돈을 준다고 하면 일반적인 계약에 상응하는 비용보다 큰 비용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입막음용도 아니고 어차피 탐정은 입막는 게 기본이니까 의뢰인 관련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탐정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건으로 큰 돈을 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양아치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로 입장에서도 아주 정상적인 탐정으로 사고했다 봐야죠. 탐정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오늘 명언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탐정 말로라는 영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클레어를 빼고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니코를 찾아 헤맸던 이유는 니코가 몰래 빼돌린 세레나라는 여성 때문이었는데 세레나죠. 네. 사실 이 세레나 사람이 아니라 마약을 잔뜩 품은 인어 석고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세레나를 찾던 이들은 세레나에게 손끝 하나 대보지 못하고 대다수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세레나,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상, 신기루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만의 세레나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탐정 말로였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영화를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탐정이라고 들어봤어? 맞아. 지금 생각하는 그거. 한국에도 있어. 인증받은 합법 탐정. 경찰,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려면 먼저 필요한 건 증거수집. 그럼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걸 포기해? 아니, 의뢰해야지. 탐정한테.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전문가만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탐정 플랫폼 모두의 탐정